2024년 신년맞이 청와대를 감정거주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현업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문득 바라본 청와대는 제 40년 현장 경험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르긴 했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알무의 시기는 청와대 개방했을 때의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 보기를 통해서 청와대를 보았지만 제 40년 경험 속엔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이나 한국을 산영이나 국가시설을 포함한 터중심 풍수지리가 몸에 밴 그런 습관 때문에 관찰할 때도 그런 눈으로 보는데 그 시점 청와대는 문제가 있게 보여졌고 그걸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신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청와대에도 올바른 가운데 입지가 선정되고 건물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최고존엄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충심에서 감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저의 감정의 주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감정하라는 거예요. 축본 국가라는 당당한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볼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고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와대로 바로 가기 전에 제 관점,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입지는 이러합니다. 좌와 향도 그러하고요. 이름도 문제가 있어요. 그 기와장 당장 때려 붙이든지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시점 그래요. 2024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컨셉, 그런 설정, 그런 입지, 그런 좌향이 그때까지는 국가 주권이나 대통령 집무실 바로 세우기 이런 입장의 눈으로 이해해 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 손으로 당당하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건설해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스를 통해서 보실게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학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곳에 있죠. 다 아는 거지만 또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상기하면서 살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이곳에 있죠. 중국이 이렇게 중국이 있어요. 또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러시아가 있죠. 또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위당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2024년도 시점 우리는 옛날의 조선이 아니고 옛날의 대한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청와대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우선 청와대는 수도 서울에 있죠. 그 부분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펴보는 과정은 풍수라는 그런 잣대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 기준이 있다고 보고 2024년 기준으로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진 건 2023년인지 아니면 22년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 개방한다고. 이때 저도 청와대를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알았지만 언제 제가 할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시점을 2024년도 1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지도를 지금 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본 거 아니에요. 저는 미리 절대 보지 않아요. 보면 오염됩니다. 사전에 무슨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는 순간 제가 알아줬던 판단들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시점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를 처음 살펴본다. 그 부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풍수라는 잣대로 보여지지만 가급적이면 풍수는 이미 과거 천년에 우리 어마무시한 선배님들이 다 검증 과정을 거쳤고 그곳에 천도를 해서 오늘날 수도 서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도가 서울로 되었을 텐데 나라가 나락으로 갔으면 풍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텐데 이미 부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풍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 여러분들께 2024년도 시점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는 점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서 풍수적으로 접근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선 한강을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풍수적으로 여러분들께 문제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천년 역사에서 이미 검증된 거지만 풍수가 좀 멀리 있어서 잘 가늠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일반인 관점에서 우선 한강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한강 보시면 수도 서울의 근접한 한강으로부터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마우스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약간 서투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강이 이래요. 네, 이게 한강입니다. 여기에서 풍수 지리에서 수도 서울, 근정전, 경복궁, 청와대 이런 터를 정함에 있어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표시를 해드렸어요. 이 표시를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좀 먼 거리인 것 같아서 근거리부터 수도 서울을 통과하는 그 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물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곳이 N이고요. 우리들이 볼 때 이곳이 S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수도 서울은 이런 범주가 될 거예요. 이런 범주가 수도 서울 범주입니다. 이 수도 서울 속에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물을 보자고 했죠. 이 물을 보자고요. 물을 보시면은 두 위치에서 여기가 서울의 물 중에서 길터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물입니다. 라고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여기고요. 제가 마우스로 컨트롤해서 약간 좀 서투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요 지점이. 순전히
물 입장에서, 한강 입장에서 볼 때 터는 두 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 1번 위치가 있을 수 있고 2번 위치가 있을 수 있다. 순전히 물 위치에서 볼 때. 왜 그러면 물은 그래. 왜 그러면 산을 보자. 저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산을 보자고 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을 보면 1번 위치의 물 기준 산을 보면 여기 산이 있어요. 또 앞에도 있어요. 2번 위치는 보면 앞에는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오리살이 약간 청와대나 아니면 경복궁으로 삼기에는 2번 물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강이 상당히 크고 길은 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통과하면서 최고 존엄 국가 원소의 청와대 터로 적용될 물의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물이 왜 길터이고 수도 서울에서도 유일무이한 존엄터로서의 물이냐는 물이 조홍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터를 조홍하면서 지나가는 것과 배격하면서 지나가는 것과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과의 차이에서 1번 물은 길터가 적용될 수 있는 길터의 기운을 가두면서 조홍하면서 지나가는 위치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물 입장에서 볼 때 길터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강은 길고 폭도 넓고 대명구에서 여러 강이 있지만 4대강, 5대강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강은 수도 서울의 젖줄로서 국가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죠. 왜 제가 청와대 감정을 하면서 물부터 보여드리느냐면 물부터 설명드리느냐면 물에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쯤이 핵심 시설이 있어요. 핵심 시설이 있는 그 앞에 물이 핵심 시설을 향해서 이렇게 조홍하고 있어요. 길을 잘 갈무리해서 조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심 수도 서울이 이 정도 면적이지만 그 중에도 핵심 시설, 핵심 시설이라면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 장차관 이런 핵심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집무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은 이곳쯤에 있어야지 되겠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되겠죠. 이 물과 일직선으로. 이렇게 물 위치에서 터는 어디쯤 있어야지 되는지를 일단 살펴보았어요. 마우스 컨트롤이 제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한강의 전체는 보았지만 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마우스 컨트롤이 제가 능수능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어설프죠. 그렇기 때문에 조홍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물줄기가 한강의 물줄기가 수도 서울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무쌍하게 지나가지만
이곳과 이곳 두 곳에서는 조응하는 조응수로서 길을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의 형상으로서 지나가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향수로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2번은 산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2번은 일단 큰 터의 물로서는 적용하기 곤란한 조응수다. 이렇기 때문에 2번은 제외하고 1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번은 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물이 털을 향해서 조응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국가의 중요 관청, 대표 관청이 청와대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청들이 이곳쯤에 있음이 어떻겠냐 라는 뜻에서 물을 부은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적용하기가 일단 산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산과 물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결점이 있기 때문에 2번 지역은 일단 아니고 그렇다면 1번 지역만 남은 거예요. 1번 지역에는 물도 좋고 이 부분이 N이고 이 부분이 S예요. N쪽의 산도 좋고 S쪽의 산도 좋아요. 주산도 좋고 안산도 좋고 물도 좋아요. 그러면 서울에 이런 곳이 또 몇몇이 있느냐? 유일하기 때문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곳을 기점으로 이 물을 기점으로 국가 중요 시설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중요 시설 중에서도 핵심 시설인 대통령 집무실은 반드시 이 라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에 있어야지 돼요. 물이 이 라인에 있어야지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물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2024년 현재 시점 청와대 위치 표시해 드려 볼게요. 청와대는 이곳에 있고 경복궁 근정전은 이곳에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물을 살피면서 물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털을 길터로 만드는데 뭐 길을 가두던 어쨌든 풍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라인이 길 라인일 수밖에 없는 수도 서울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지 돼요. 현재 제가 일직선상으로 그린 라인의 경복궁이 거진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경복궁은 누가 어느 때 어떤 이유로 입지를 선정하고 건설했는지는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청와대는 달라요. 청와대는 이 지점에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곳이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을 때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런 부분, 라인을 예쁘게, 아니면 표시를 예쁘게, 이렇게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보셔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청와대는 왜 이렇게 갔느냐. 수도 서울에서 핵심 시설이, 이 라인은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는데, 왜 이곳으로 갔느냐. 왜 이곳으로 향하도록 건물을 건설했느냐. 또 입지를 정확한 일직선상에 놓지 못하고 왜 삐딱하게 이곳에 입지를
선정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국립묘지를 탐방 순례하면서 야, 일본의 묘지 디자인이지 이건 한국의 디자인일 수 없다 라고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조사 다 하고 국립묘지의 건설 당시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니까 일제시대와 우리 시대의 그 접점쯤에 국립묘지가 건설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일본의 묘지 디자인이고 일본의 묘지라고 보여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곳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관찰했던 감정들의 오염이 발생할까봐 청와대가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스토리를 전혀 관찰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관찰했던 내용을 쏟아내고 그때 가서 보면 볼까, 그전에는 본 사실도 없고 보면 제 자료가 오염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오염되기 때문에 보지 않아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제 상식으로 볼 때 청와대가 이 삐딱선에서 이곳에서 청와대가 있는 곳에는 무언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배 지사님들이, 풍수지리 달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곳으로 이렇게 향일 가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무언가 스토리가 있다. 그럼 전까지를 일단 생각해보면서 다음 자료 보자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과정에 두 가지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1번은 물이었었어요. 물은 수도 서울에서 한강 중에서 이곳밖에 없다. 유일하다는 점을 맨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청와대 위치가 이상하다. 좌도 이상하고 향도 이상하고 위치도 이상하다. 왜 이상한지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까지를 일단 설명드렸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다른 측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위치에서 일단 산형을 보자고요. 이 부분은 풍수 이야기이기도 한데 풍수 이야기로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국이라는 것은 수도 서울이고, 수도 서울 중에서도 최고 존엄이 머물 경복궁이나 청와대의 자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풍수가 진지하게 적용되어야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산형을 살펴볼게요. 네, 이런 산형이에요. 가까이 보면 이런 산형이고요. 멀리서 보면 뭐 이런 산형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방향은 이곳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수도 서울이라는 섹터가 이렇게 크게 있지만, 이곳에서 주요 건물, 대통령의 관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 라인, 이 안에 있어야지 돼요. 이 안에. 이 부분도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건 방향은 이곳 봐야지 된다. 위치는 여기 해야지 된다. 많이 전자는가 대서 먹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해놨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려야지 돼요. 위치가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이곳에 있으면 어떠냐, 이곳에 있으면 어떠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 존엄의 위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도 그렇고 현재 역사에도 그래요. 대통령 집무실은 이 라인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 라인을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지 되느냐 해서 이 지점에 있어야지 돼요. 왜 이 지점에 있어야지 되느냐? 이 부분은 동산과 서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라인 속에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라인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멀리 보면 이렇게 감싸지만 가까이 보면 여기서 감싸기 때문에 이렇게 감싼 라인을 벗어나서 여기에 있으면 어떠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어떠냐? 안 되는 거예요. 꼭 여기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최고 존엄의 자리는, 국가 원수의 자리는, 임금의 자리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경복궁이 거기에 가 있고 현재에도 그래서 청와대가 거기에 가 있어요. 다만 왜 이 라인을 이 변함이 있어도 안 되는 이 라인에 청와대를 건설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 우선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까지의 설명을 또 한번 요약해 봅니다. 1번, 물이 이곳이야 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곳으로 간다든가 이거 안 된다. 이곳 물도 조홍수로서 충분하지만 산이 없지 않느냐. 일단 안 된다. 이쪽은 이곳밖에 없다.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또 산형 조건으로 볼 때 이곳에서 이렇게 산이 내려와서 동산, 서산이 이렇게 감싸고 앞에 물이 있고 앞에 안산이 있고 동서남북의 조화가 으뜸이다. 또 멀리서도 이렇게 산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수도 서울이 이렇게 큰 섹터 속에 있다면 이곳에 중요시설이 있어야지 된다. 라는 점까지는 일단 말씀드렸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가까이 가보자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보시면 또 한번 이기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저는 풍수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선배님들 다 검증 이미 끝났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이고 풍수이고 또 우리는 그런 풍수적이든 역사적이든 그를 기초해서 이미 부국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문화 대국이 되어 있고 사회 제도가 좋고 민주 발전이 되었고 다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자리가 나빠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역사의 민폐이고 국가의 민폐이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청와대는 잘못되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일직서산, 이거 현재 경복궁이에요. 일직서산에 경복궁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내려가면 계동 내려가면 여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조홍수가.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있어요. 청와대는 이렇게 근정전을 때립니다. 이게 때린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향을 두면 안 돼요. 근정전을 때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동네 아저씨의 집터로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질 수 있고 저렇게도 질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집무실로서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제가 산형 표시를 또 해볼게요. 풍수를 제가 설명거죠. 산형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산형이 또 필요한 것이라서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서 산형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감싸고 동서로 감쌌죠. 이곳에서 이곳이 동이고 이곳이 서고요.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S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 서울은 섹터가 넓죠. 이렇게 수도 서울은 섹터가 넓어요. 더 벌어지겠네요. 수도 섹터가 넓지만 핵심 시설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핵심 시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기는 해요.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경복궁이 여기에 있고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국무총리의 집무실이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이 왜 삐딱선 탔냐. 그것도 우리의 역사의 핵심 근정전을 때리면서 왜 이렇게 삐딱하게 갔냐 해서 여기 이럴 때 입지를 선정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똑똑한 선배들인데 저런 입지에 저런 방향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정했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거라면 이제 이미 부국되었고 강대국 되었으니까 고쳐야지 될 거 아니냐.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거지 아니냐. 김홍삼 정부 때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백두대간에 말뚝 다 빼고 조선 총독부 건물 해체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했지 않느냐. 이 청와대 이 부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다행히도 지금 공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주권 국가 상황에 맞게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그 특별성에 맞게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 맞게 고쳐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정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근정전을 때리면서 가는지, 이건 동네 아저씨 자리를 잡더라도 누군가 또 동네 아줌마네 침실을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향이. 하물며 동네 아저씨 자리를 잡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자기 조상님의 집무실 근정전을 때리고 지나가느냐고.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설정을, 이런 컨셉을 했는지,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려고 한 건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사연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집무실을 보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저도 지도 보기를 통해서 청와대? 그래 호기심 갖고 봤을 때 이 문제가 보였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청와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사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사정을 보시라고 제가 사정 표시를 일단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 이런 사정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선호하는 사정이에요. 이런 사정 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라인 안에 국가 중요 시설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청와대도 있고 경복궁도 있어요. 다만 청와대가 입지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꼈다. 딱 보는 순간 저거 문제 있다. 문제가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후에 다른 문제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 정도 각도에서 산이 동산도 있고 서산도 있고, 이걸 뭐 풍수 용어로 자충령 500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풍수를 말하는 것은 선배들한테 신뢰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동산, 서산, 남산, 북산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또 설명하는 과정에 풍수 용어가 제가 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역을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두 번 정도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이렇게 산역을 보시라고요. 여기에서의 주산은 지금 현재의 경복궁이나 청와대가 있는 곳이 주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산이 이러니 저러니 말들 많지만 이미 수도 서울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국되었으니까 이게 산을 갖고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산 말고 또 다른 산이 있느냐, 대철만 산이 있느냐, 똑 떨어지게 이거다 저거다 가늠할 수 있는 산들이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현재의 산보다 월등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사용해야지 돼요. 이 산. 이 산.
이 산이요. 보세요. 요 부분에서 이제 후면에서 보자고요. 제가 이기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이런 제드보기가 서툴거나 풍수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동서남북을 표시해드렸어요. 북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뒷산에서 앞에 산을 보면서 관악산 등등에서 보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경복궁 라인을 표시해 볼게요. 경복궁 라인이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가 좀 서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저 또한 참 답답하게 느끼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빼뚤 하더라도 어쨌든 경복궁 라인은 이 라인이구나를 이해해 주셔요. 제가 그 부분에 능숙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 청와대예요. 청와대 라인은 이 근정전을 때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청와대예요. 집무실이에요. 대통령은 집무실이 주요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무실이 기준되는 거예요. 젖집에 가면 대웅전이 기준되겠죠. 아니면 일반 백성들의 주택에 가면 아마 안방 또는 거실이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무엇을 하는 시설이냐,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기준될 거냐는 결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거기에 자기 대통령 개인의 자택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업무부는 그 시설, 집무실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다 라는 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산형이 어떻길래 이렇게 된 거냐 해서 산형 표시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해드려 볼게요. 일단 라인은 이런 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이곳에서는 산의 섹터가 산이 좀 갈무리가 톡 떨어지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곳도 좀 이따 가까이 가보자고요. 가까이 와보면 주산으로 주룡으로 쓸 수 있는 산들이 보여집니다. 청와대가 이곳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더 좋은 좌와 향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보여져요. 여기 동산과 서산이 있고 남쪽과 북쪽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가까이 가볼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좀 더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경복궁이 이렇게 보이죠? 경복궁이 이렇게 보여요. 좀 더 이렇게 내려왔어요. 좀 더 내려오면 이게 표시가 필요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아마 산형을 대체적으로 이 거리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곳을 주산으로 주룡으로 쓸 수도 있고 이곳을 주룡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청와대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1번이 되고 이 부분이 2번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보아도 1번을 기준해서 집무실터를 장만하는 것이 좋겠어요. 앞에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현대기술로 토목이 가능합니다. 2번 앞이 이미 토목이 되어 있죠. 2번 앞이 잔디마당으로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1번 앞도 하려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토목은 가능한 거예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목이 불가능해서 못한다. 뒷산도 주룡의 끝점도 얼마든지 갈무리를 예쁘게는
다 토목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시설이든 개인시설이든 그 존엄하게 터 다듬기를 했어요. 터가 그렇게 자연 조건에서 갈무리가 잘 된 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터도 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에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옹졸한 소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건 국가의 수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지구 터라면 좀 큰 국으로서 적어도 경복궁을 입지로 선정했던 그런 마음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가까울 수 있는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1번이 국가 원수의 입지령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요. 현재는 2번이 그렇게 되어서 건설되어서 2022년도까지는 운영되었지만 2022년도 이후에는 이 터나 이 건물은 소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부대 시설로 운영해도 되겠죠. 다른 부대 시설 있잖아요. 대통령 사료관이랄지 아니면 부속체들이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비서진들이 쓸 수 있는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경호동이라든가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용도는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좀 더 가까이 오면 이렇게 용이 보이죠. 또 이 부분도 용이죠. 또 이 부분도 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국으로 본다면 여기가 자리일 수 있죠. 이 라인 안에 이곳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대통령의 자리를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부분.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 부분은 풍수 입문 초급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곳에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근접한 산형을 어투를 통해서 관찰해 보자고요. 지금은 후면에서 NG점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산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면에서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 땅을 생각하면서 입지를 봐야지 돼요. 그걸 근접해서 근접한다 하더라도 수도 서울이라는 그 넓은 섹터를 생각하면서 입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비좁더라도 이미 경복궁은 들어서 있고 그곳에 여러 시설들이 있고 뭐 이렇다 치더라도 그런 최소한은 서울시라는 그 거대 면적을 생각하면서 입지를 정해야지 된다. 다만 나이는 정해졌다. 물이 이곳으로 향을 두세요라고 물이 정하고 있고 산이 이곳쯤으로 주산을 쓰세요라고 산이 정해져 있어. 물과 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 왜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했느냐 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부분 여기서 보시면 이게 주산이 이곳에 있고 대통령 현재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이 터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을 이 룡을 1번용으로 이곳 앞을 토목을 해야 되겠죠. 이곳과 같이 토목을 해도 되겠어요.
이걸과 이렇게 같이 토목을 해서 굳이는 얼마든지 토목으로 가능한 거, 이게 현대기술로 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러고 예전부터 이런 토목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라인 속에 이곳 쪽에 핵심 시설이 있어야지 돼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내용 중에 혹시 설명이 하다고 판단되면, 혹시 또 설명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 풍수적 입장에서 한번 설명도 들을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풍수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말한 것도 이미 풍수적인 관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혹시 더 알고 싶다면 그런 의향도 있어요. 산형을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산형을 옆에서 보시면 도찐 개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산이 내려와서요. 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펼쳐지고, 또 이렇게도 가서 끝나고, 또 이렇게도 가서 끝나고, 또 이렇게도 가서 끝나고, 또 이렇게도 끝나고요. 여기로도 가고요. 요 갈래도 이렇게 갔어요. 또 큰 구건 또 이렇게도 돌았고요. 또 밖으로는 이렇게도 감쌌고요. 여 중에서 저는 이곳을 말한 거예요. 이곳을 말한 겁니다. 이곳을. 경복궁과도 뭐 유사하게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한강 조홍수가 지나는 그 시점, 그곳으로 좌와 향을 두어 대통령 입지로서 충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이어야지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입지적인 문제점 기준 말씀드렸어요. 왜 대통령 입지가 저기야지 되고 방향이 왜 하필 저 방향이냐 해서 이곳에 무슨 스토리가 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런 것은 대통령 입지이기 때문에 2024년 이전에는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라는 점까지를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점 말씀드리고서 그 부분 살펴볼게요. 저는 오늘 주권국가라는 부분을 마음에 담고 대통령 집무실을 살펴보았어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살펴본 건 입지에서도 문제가 있고 좌와 향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 하필 이 입지여야지 되고 왜 하필 이 좌구 이 향이어야지 되느냐. 이게 잘못되었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수나 해체 작업, 새로운 건설이 필요하다 라는 측면까지를 살펴보며 다른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죠. 좀 더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잘 기억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볼게요. 중국으로 가보자고요.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쳐 지정학적 장단점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과거 역사에서는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 시점 이 청와대가 문제가 없는 거냐, 입지 말고는 문제가 없냐, 풍수적 말고는 문제가 없냐, 왜 하필 청와대냐,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청와대입니까? 과거에는 몰라도 이 이름 당장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를 비록 지도보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여기 문제 있다. 왜 항상 저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유고 대표 4대국을 함께 입체적으로 겹쳐보면서 관찰하거든요. 이 부분 저는 강조하길 청와대라는 이름을 당장 폐기해야지 된다. 이 청와대라는 이름의 상징 청기와 당장 소멸시켜야 된다. 때려 붓겨야지 된다고 설명드리면서 중국 자료를 보면서 쉽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현장으로 가면 복잡해지고 뭐 자금성 가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건물들이 또 옆에서 찾기도 그렇고 원거리에 있고, 이곳은 단거리에 있으면서 비교 가능한 거라고요. 야, 청와대가 문제가 있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명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최고 존엄의 건물이 보이고요. 집무실은 아니에요. 제가 비교 설명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 선택되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집무실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최고 존엄의 일본 건물이에요. 최고 존엄 아닌 사람의 건물이에요. 이번 건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존엄이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찍어주거나 네가 대통령 해라, 이런 시대 지금 아니죠. 주권 국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청와대 이름 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청와대 그를 상징하는 그 청교화는 왜 때려 붓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감있게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중국의 최고 존엄이에요. 이거 잘 아시는 거잖아요. 중국은 왜 이렇게 황색을 중국의 황제색으로 썼는지 잘 알잖아요. 어쨌든 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보자고요. 최고 존엄. 중국의 최고 존엄은 최고 존엄을 상징하는 상징 색으로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래요. 과거 우리도 중국한테 시달림 받았고 그런 영향으로 청와대를 사용한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최고 존엄 아닌 사람의 건물을 보자고요. 우리 청와대랑 무엇이 다를까요? 이 부분은 최고 존엄이 아닌 자의 건물이에요. 최고 존엄이 아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최고 존엄이 업무를 보는 곳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최고 존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고 존엄이 아니야 라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생각한 건 아니냐. 우리들 스스로 옛날 1000년, 500년, 6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 우리도 우리의 최고 존엄의 진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저 정도는 만원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당장 아니라고, 우리 이제 아니야 라는 상징으로 때려 붓겨야지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최고 존엄인자와 최고 존엄 아닌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최고 존엄인자와 최고 존엄 아닌자. 이거 최고 존엄 아닌자도 순원이라는 인물인데 어마무시한 인물이에요. 뭐 주원장이나 순원이나 뭐 어쨌든 어마무시한 인물이건 아니건 간에 최고 존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청기화해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청기화 해놓고 이름도 청와대 했으면은 스스로 최고 존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꼬라지가 된 거니까 청와대 당장 해체해버리면 참 속이 후련하겠는데 왜 하필 근정전을 치면서 그렇게 했는지 참 그 스토리가 참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때려붙기면 좋은데 국가 예산에 손실이 있다면 일단 지붕은 당장 해체해서 우리의 존엄 지붕으로 고치고 여러 가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리모델링은 해야 될 거다. 최소한 돈이 아깝다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더라도 당당하게 해체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정도는 당당하게 해주자 할 것 같으면 때려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서 때려 붙기라고 빨리 당장 때려 붙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청와대로 가서 이 부분을 존속할 거냐 때려볼 거냐. 지금도 청와대라는 이름이 우리의 대통령의 집무실인 것처럼 우리 국가원수의 존엄의 업무처인 것처럼 이름 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쪽팔리는 상황인지 이 자리도 알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치기 싫다면 그 DNA가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걸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현재 청와대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모 저모 볼 때 일단 해체함이 답이겠구나. 이미 수도 서울 핵심 지역에서 라인을 정할 때 이렇게 이 라인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하거라 라고 대한민국 영토 땅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해서 큰 축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해체하고 우리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터에 당당하게 집무실을 장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곳에 세금 쓰는 것이 아깝겠느냐. 중국 상황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 존엄의 집무실을 정정당당하게 우리식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충언을 들으면서 청와대 감정을 마칩니다.